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고, 어디 할지래요, 저번에? 저 페이지 가시면. 투자론 하다 나온 것 같은데. 페이지로 가시면은, 308페이지 할지래 같은데요. 308페이지. 308페이지 맞나요? 이렇게 들어가도 하고요. 혹시 저번 주 프린트는 혹시라도 안 푼 게 있으면 같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투자론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 308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라는 거,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도 해요. 그죠? 캐시 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페이지 308페이지 맞죠? 그죠? 들어갈게요. 308페이지. 투자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1억을 지금 투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1억 2천은요? 미래. 그죠? 그래서 현가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현가고 이건 현가가 아니라 내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한데 1년 후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죠. 그죠? 위험이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물건을 사갖고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만 원이 낫던 거죠. 그런가요? 그럼 지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이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1년 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를 써요. 그죠? 저번에 할인. 그러면 우리가 이 할인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어떻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가가 이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나간 거는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들어오는 것은요? 그러면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현금 수지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임대 수익만 있어요? 처분 소득도 있어요. 둘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을 다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분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간마다 똑같을까요? 소득이 다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럼 매 기간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를 수가 있고 항상 세후로 가요. 세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출이 있죠.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합으로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면 자, 다 현가가 붙어야 돼요. 그럼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그러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그 정의로 간다면 여기 갈게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대상부동산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할인했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나와야 돼요? 얘는 다 현재 가치가 나와야 돼요. 현재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란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이제 공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캐시 프로를 얘기하죠. 그럼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3번에 가시면은 예상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에 대해서 투자 분석을 하고 그럼 예상 보유 기간 동안 현금은 뭐냐면 자, 따라서 임대료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의 취득 처분에 대한 건 양도 차익이죠. 그죠? 두 가지 다 없고 그래서 4번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 예상 보유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를 한 해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처분은 딱 한 번만 하죠. 그래서 운영 수익이 임대료고 소득이 처분이 이제 양도 차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5번에 가시면은 소득이득은 세후 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처분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세전으로 가야 돼요? 다 세후로 가야 돼요. 세후. 그게 이제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이 가장 중요하죠. 별표 쳐보세요. 얘는 할인했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다, 고려했다, 했다라는 거고요. 뭐 절차는 그냥 여기 그냥 보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그 종류에 그 1번에 가시면 순형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전체가 발표가 3개짜리입니다.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2번에 내부 수익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 넘기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310페이지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죠. 그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입문 과정에서 했으니까 첫 번째는 순형가법이에요. 순현재 가치법. 그래서 수는 뺀다는 거고 영어로 이제 네프리젠트 밸류라고 하고요. 항상 처분보다는 이제 운영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입과 유출을 갖고 따지죠.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와 빼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빼가지고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내 지분이 나갔죠. 지분이 나가게 되면 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럼 3억 3천만 원은 지금이에요. 1년 후에요. 그럼 그걸 그냥 돼요. 현가화 시켜야 돼요. 그럼 할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 현재 가치가 저번에 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1년이면 1승. 그래서 요게 R이 이걸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그래서 할인을 하는 할인율을 우리가 꼭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사전에 미리 신용가를 구하기 전에 할인율이 구해져 있어야 돼. 10%다. 그러면 이게 0.1이니까 1.1이니까 3억이 되죠. 그러면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순현재 가치, 가액, 금액. 그럼 2억이라는 것은 어떤 율이에요? 금액을 벌었다는 거예요. 2억을 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거나한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내부수익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세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익성 지수법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이제 PI라고 하고 항상 지수는 분수가 나오고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올라가니까 유출이 중요해요? 유입이 중요해요? 유입.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로. 그러면 여러분들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위에가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요것도 똑같이 할인을 해서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자, 이걸 이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죠.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 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3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3억에 벌었다는 것은 1억에서 3억 벌었다는 건 따라해보세요. 3배 벌었다. 몇 배 벌었다? 3배. 네. 그럼 이건 최소한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몸모에 대한이 나오니까 자 따라해봐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따라서 할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요거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유입과 유출을 따지죠. 그럼 얘는 나눴어요. 유입에서 유출을 뺐어요. 그럼 따라서 뺐다. 얘는 뺐어요. 나눴어요. 나눴죠. 다시 할게요. 쟤는 나눴어요. 뺐어요. 빼서 그 금액이 그냥이요. 0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고 얘는 뺐어요. 나눴어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을 좀 해보세요. 그죠?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은 저번 시간에 제가 내부를 기대라고 얘기했었죠. 내 얘기,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서 IRR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 같게 하는 할인율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구해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한대요. 같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대요. 자, 이건 현재 가치예요? 1년 후에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1년이니까 N승 같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요 R을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요게 내부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우리가 요게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이제 요구를 가져와야지만 돼요. 요거보다 수익이 작아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럼 요거는 뺐어요, 나눴어요, 같게 했어요. 같게 해서 할인율을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찍어줄게. 따라서 1년만 나온다. 1년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제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많이 힘드시니까, 내가 학자야, 기술자야. 그러면 자, 요 1억이, 그다음에 투자액이 내려간다. 그럼 투자를 얼마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1억. 그 다음에 요, 따라해보세요. 차익값이 올라간다. 그럼 1억에서 1억 2천이니까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을 번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보세요. 20%. 그럼 20%의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 나왔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갖고 투자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요거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 다시 할게요. 일로 와봐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거 달라고 했어? 지금 돈 달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하고 1년 후의 가치는 똑같다, 다르다. 이거를 현재로 가치고 가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인은, 자, 따보세요. 내가를 현가로. 그러면 현가가 안 들어가야 돼요? 다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내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다 현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따보세요. 유입, 유출. 유입, 유출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유입, 유출이. 그러면 자, 할게. 얘는 그냥야 유입에서 유출을 뺐어. 빼서 그 금액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맞나요? 얘 뺐어. 얘는 나눴어. 나눠서 요 따로 3배 벌었다. 3배 벌면은 잘 본 거죠.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반띵 났다.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럼 뭐로 비교합니까? 얘는 1로 비교하고 얘가 좀 어려워요. 얘는 따라서요. 같게 한다. 그럼 그냥요 할인율이 나와요. 요거랑 비교해서 커야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얘네들은 다 따라해보세요. 현가가 나와야 된다. 내가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따라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다 유입, 유출 갖고 따진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했어요? 뺐어요. 얘는요? 얘는 같게 했죠? 나는 얘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서 빼갔나? 내 아들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갔나? 자, 따라서 빼갔나? 그럼 얘는 그냥 했어요? 뺐어요. 빼서 그 금액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고. 맞아요? 얘는 뺐어요. 이걸 같게 했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거보다 커야 되고, 얘는 뺐어요. 같게 했어요. 나눴어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살을 이제. 308페이지 찾으셨어요? 수년가 있어요? 얘? 얘는 그냥 했어? 뺐어. 그럼 빼서 그 금액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수년가는 미래 현금에 대한 그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을 그냥 일단 뺐다. 뭐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투자 여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살을 붙여볼게요. 독립적과 상호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살을 좀 붙여나가셔야 돼요, 살을. 그럼 독립적은
우리 시험 문제에 단일 투자라고 나오거든요. 단일 투자. 하나씩 하나씩 보고 상호 베타적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선택해요. 자, 무슨 말이냐? A, B, C, D 대안 중에서 순효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봐서 마이너스 1억이면 순효과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이너스 2억 나와도 까지니까 안 하죠? 플러스 1억은 하죠.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플러스 2억도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상호 베타적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좋아요? 2억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 독립적, 단일적일 때 순효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끄집어내고 작으면 기각하고 상호 베타적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요 할인율이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저번에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한 내가 요걸 안 해요? 요걸 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상에 나와 있는 요구 수익률로 가니까 굉장히 얘가 불을 극대화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효과가 플러스라는 것은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죠. 예상되는 수익이 요구를 만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오면 요구 정도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상에 나와 있는 요구보다. 그럼 순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보유기간.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잘 나온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뺐어요? 나눴어요? 나눴어요? 이건 같게 했어요. 같게 했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그 자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비의 별표. 자, 얘는 뺐다, 나눴다, 같게 했다. 그럼 현금류 현가과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효과를 그냥 0으로 만들어요. 같게 만드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도 어떻게 된다? 독립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땐 내부가 요보다 큰 걸 끄집어내죠? 같은 거 작으면 기약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상호 베타적이다. 넘겨보세요. 자, 특징에 A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순효과법에서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을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이죠. 그런가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되게 쉬워요. 자, 따라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글씨에 적혀져 있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굉장히 잘 떠.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 가요. 그죠? 다시 할게.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고? 요구 수익률로 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까먹기 때문에, 제가, 치킨집 가갖고 그 아주머니한테 순살만 달라고 그랬어요. 순살만. 순살만. 그래서 제가 순살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 안 좋다. 순살이요? 네네. 나도 초라하다, 진짜. 그럼 순효과는 무슨 수익률을 하죠?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뀌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수익성 지수는 뺐어요, 같게 했어요, 나눴어요. 나눴고, 제가 분모에 대한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유출에 대한 유입.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을 땐 투자하고 작으면 기약해서 하나씩 보고 그 중에 상호 베타적인 가격을 큰 걸 선택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자, 가볼게요. 얘는 이제 그 상대적인 그 투자 규모가 크게 다를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적 수익성인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편안하게 갈게요. 순효과가 A와 B를 본다면 순효과는 그냥 했어요. 뺐어요. 뺐죠.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유출을 빼서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고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럼 어머나! 그냥요 순효과가 같아요. 같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투자를 잘하나 볼게.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아유, 그런 건 잘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 비용이 많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투자 규모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이런 걸 갖다가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 다시 갈게. 편안하게 들어. 1억 주고 2억 번 게 나? 2억 주고 2억 번 게 나? 1억이 낫잖나? 그렇잖나? 그럼 투자 비용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수익성 지수가 크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는 그냥요, 지수예요. 투자 규모가 크게 다르죠.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해서 순효과가 동일할 때는 투자 규모가 많은 게 낫다, 작은 게 낫다. 수익성 지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로부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익성 지수는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유입이 크죠. 그럼 항상 순효과도 뭐보다 커요?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투자액의 규모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순효과법과 내부순위법에 대한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일단 가볼게요. 자, 아까 이 순효과는 따보세요. 순사료 요구 수준을 활용했죠. 요구 수준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라는 건 어떻게 돼? 내가 요구한 것만큼 수익이 나와주죠. 그럼 지금 시장상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내부 수익법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체의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20%로 잡는다는 것은 항상 20%가 나올까요? 여기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안 좋을 수 있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순효과법이 더 합리적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가세요. 그죠? 근데 이제 왜 우월하냐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어떤 법이 우수하다? 순효과법.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할게. 지금 들으면서 무슨 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순효과.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요? 의의 보시면 둘 다 화폐시장 가치는 고려했죠? 독립적일 때는 똑같아요. 순효과가 0보다 크면 내부 0보다 크게 똑같은데, 상호배타적일 때는 투자안의 선택이 순효과와 내부 결과가 서로 같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내가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우월하다 나와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순효과법에 따르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게 기억이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니은으로 지금 제가 갈 건데, 여러분이 한문화 나왔어요? 자격증 따라 나왔어요? 그럼 맞히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순효과법이 우월하다 나왔고, 그걸 왜 그러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우수하다는 걸 자꾸 생각해. 순효과. 머릿속에 두셔야 돼. 아시겠어? 갈게. 한문화로 온 거 아니야. 지금 니은 시기에 따른 현금 흐름이 다를 경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상호 배타적일 때는 투자 규모와 같은 경우라도 시기에 따라 현금 다른 경우에 순효과와 내부가 결과가 같다, 다를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순사리요. 자, 그럼 거기 자본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요구 수익률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죠? 자본비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자본비용보다는 무슨 수익률이라고 고친다? 요구 수익률. 아까 요구 수익률 기억나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러면 내 대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요구하는 시장상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항상 시장상을 반영해서 얘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로 고쳤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 자체의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20%가 나온다고 해서 다음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자체가 예상하는 거니까. 아니, 그냥 순효과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겠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알겠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순효과법이 우수하다고 그냥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나도 답답해 죽겠어. 20년째인데, 그죠?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그렇게 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알아듣기 하는. 근데 어디 가는 거? C 할 차례지? C. 재투자로 기대되는데 수익률은 최초에 투자한 수익률과 관계없이 실현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초의 투자 수익률이 낮게 되니까 계속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시기에 따라 현금이 다를 경우, 재투자에 투자할 경우 자본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아까 무슨 수익률이었어요? 그러면 순효과는 항상 요구 수익률을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실현적이라는 거지. 아시겠지? 그럼 다시 할게. 어떤 법이 더 낫다? 그냥 그렇게 가. 아시겠죠? 그죠? 모의고사도 왜 그러니 안 물어봐. 강사들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아따. 밑에 복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수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 그죠? 그럼 복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니까 내부가 안 좋지.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그렇게 가요, 이렇게. 넘기시면은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 가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치가,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금액을 더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가치 가산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 가산은 순영가법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얘와 얘를 더하면 4억이 되죠. 근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참 2억에서 2억 더하면 요거 더하면 요거랑 내가 할게. 그냥 7억이고 요거 3억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아, 미치겠어. 씨. 그럼 얘는 금액이니까 더하면 결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는 수익성 지수는 요거는 그냥요 지수예요. 그럼 같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요거 따라 3배, 2배, 5배. 그럼 7이 3의 5배는 아니잖아. 그럼 가치가산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가셨나? 그래서 가치가산은 무슨 법만 된다는 얘기야? 순영가만 되는 거예요. 내부 수익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때 50, 30이 80이 돼야 되는데 33.3%가 나온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이해 가셨죠? 그럼 가치가산이 되는 건 무슨 법밖에 없다? 맨 끝에 순영가법만 가치가산이 되고 내부와 수익성 지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데 참 어렵죠. 뭐 점주한테 제가 뭐 이걸 막 저거 할 수는 없고 다시 갈게요. 계속 반복하는 게 좋거든요. 다음에 할인 내가를 현가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다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의 있게 보세요. 그 다음에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출이 많아야 돼요? 그럼 다시 유입 유출.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유입 유출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빼갔나? 그럼 빼면은 얘는 빼서 이 금액이 내가 가르쳐 줄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자, 이건 그냥 했어? 같게 했어. 그러면 내부가 나왔지? 그러면 뭐보다 커야 돼? 요구 수준보다 커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구를 비교하는 거고, 얘는 그냥 나눴어. 나눠서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빨리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따라서 순사리오. 아씨. 그럼 순영가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그냥요 최소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금액이고 가치 가산이 되고. 근데 얘는 20%에서 나온다고 해서 계속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복수가 나오고 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 가치 가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어. 지금까지 안 물어봤어. 무슨 법이 그냥 우수하다. 순영가 이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회수기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회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은 게 좋죠. 잘한다. 그래서 회수기간은 짧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짧은 거 선택하죠. 이번에 이제 회수기간법을 이제 가는데, 자, 얘는 이제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단순이라는 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단순 회수기간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독립적과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독립적일 때 내가 목표를 5년을 잡았어요. 그러면 A, B, C 대안 중에 이 기간보다 길어야 돼요? 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아지만 이거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목표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얘기해봐. 7년이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더 기니까. 못 알아듣나? 목표를 몇 년 잡았어? 근데 7년 걸린다는 거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6년이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4년이면요. 해죠. 얘보다 짧게 걸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1년이어도요?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 중에서 상호 배타적인 거는 이 둘 중에서 더 긴 걸 선택해요? 짧은 걸 선택해?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장점이 기억번 있어요? 기억번만 하세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다 지우시고. 얘는 계산이 그냥이야 간편해. 이해하기 쉽죠?
물론 여러분들은 어렵겠지만 다른 것보다 더 쉬워요, 얘가. 그죠? 쉽고.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단점. 해수 기간이 발생한 현금흐름을 무시했다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4년 걸렸다고 끝나면 5년이라는 걸 분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현금흐름을 생각했다, 무시했다. 제일 중요한 게 니은번이에요. 하페시안 가스를 생각했나요? 무시했나요? 무시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온 것이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 단순 회수 기간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00만 원, 2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3년에 300만 원. 자, 그러면 따라서 3년 걸린다. 근데 이후에 있는 걸 아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1년 있다가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가 100만 원 드릴까요? 어떤 거 달라고 하겠어요? 1년 있다가. 아까 대답 잘하더니 왜 그러냐. 자, 그럼 하페시안 가치가 어떻게 틀리죠? 지금 돈 1년 있다 100만 원과 2년 있다 100만 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고려 못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온 게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고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따라서 현가 회수 기간법. 현가 이렇게 적으세요. 현가 회수 기간법. 우리 시험 문제는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나와요. 따라서 현가라는 건 뭐예요? 현재 가치로 돌려온 거죠. 그래서 할인이라는 걸 그냥 현가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제 말 믿고. 할인을 고치셨어요? 뭐라고?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고치셨어? 그럼 얘는 고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갈게요. 그럼 1년 있다 100만 원과 2년 후에 100만 원은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어떤 게 가치가 더 떨어지겠어요? 기간이 지날수록 할인이 높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시불 현가 계수가 0.9, 0.8이라면 얘는 90만 원 받고 얘는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0.7로 하니까 37이 210만 원이 되니까 얘는 그냥 했어요? 할인을 했어요. 그럼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했죠. 그 금액이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럼 얘보다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할인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할인 연구식 할인 회수기간법이라고 안 써요. 잘. 할인을 고치셨어요?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 그 다음에 목표를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우리가 세후 연평균 순수익에 대한 그냥 보시고, 그러면 독립적인 투자했을 때 하나씩 봤을 때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내 회계적 이익률이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작으면 투자 안 하겠죠? 상업배터는 그 중에서 많은 걸 선택하고, 장점은 얘도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은데, 자, 회계라는 것은 따라서 장부상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면 단점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니은번의 별표. 얘도 하페시안 가치를 생각했다, 무시했고, 목표를 잡은 게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자, 요 단순 회수기간법과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하페시안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제가 할인 회수기간법이라고 많이 써요? 현가 회수기간법을 많이 써요? 현가 회수기간을 고려했다는 거죠. 현가가 들어갔으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넘기시면은 3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314페이지에 뭐 체크가 좀 돼 있나요? 돼 있었죠? 거봐.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분명히 했죠. 그러면 조소득과 순소득은 따로 총투자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액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빚을 빼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지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313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어림셈법, 어리버리. 그럼 어리버리 하다는 건 그냥이야 대충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랑 틀려요. 자, 그럼 갈게. 어림셈법으로 갑시다. 그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어림잡아서 가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액이 있다면 내가 매년마다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씩 나와요.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승수법,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다 다릅니다. 얘는 그 수익률법이 있어서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그래서 이제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얘는 몇 배냐는 게 중요하고요. 몇 배냐. 얘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해요. 몇 퍼센트냐. 자, 그러면은 승수법을 따라해보세요. 몇 배냐. 그러면 투자액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억이 올라가고 수익이 내려가서 1억은 2천만 원에 따라해보세요. 5배. 몇 배? 5배. 5배 한다는 거는 이 순소득 승수가, 영업소득 승수가, 자, 따라해보세요. 자본 회수 기간.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자본 회수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그러면 자, 들어갈게. 지금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억이죠, 1억. 그럼 매년 얼마씩 벌었어요? 2천. 그럼 몇 년 되면 자본 회수를 하겠어요? 5년 걸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긴 게 나요? 짧은 게 나요? 그럼 얘는 좀 작을수록 선택폭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수익률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따라서 역수관계, 반대라는 거죠. 역수.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올라가서 얘는 1억으로 내려서 우리가 20%가 나와서 20%씩 5년이면 자본회수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얘랑 좀 비교하고 제가 체크하겠는데, 얘는 그냥 했어요? 할인을 했어요? 했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요, 1년 있다 2천과 5년 있다 2천을 같게 생각했어요. 그럼 할인했습니까? 할인을 안 했습니까? 안 했고, 얘는 운영과 처분을 다 따졌는데 얘는 운영만 따졌고, 매 기간마다 2천만 원이 나올까요?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한 해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림셈법, 대충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대규모 부동산에 사용되고, 얘는 어림셈법이니까 좀 규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빨리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떠들어댄 게 밑에 파란 색깔이 나와 있어요. 갈게요. 지금 313페이지 보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아까 그냥 있어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좀 정밀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나 이 실무에서는 할인연금 수지분석 대신 어림셈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림셈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승수법과 수익법. 승수법은 어떻게 돼요? 아까 몇 배냐가 중요했었죠?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로 승수를 표시하고, 수익률법은 투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현금 수익 비율로서 수익률을 표시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로 좀 돼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지금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 따라해보세요. 조순, 전후, 총순, 전후, 소득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순소득까지는 빚을 안 뱉기 때문에 총 투자액이 올라가고, 세전과 세고는 지분 투자가 올라갔다는 거 저번 시간 이제 화면을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승수법은 4가지 승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조소득 승수고요.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총소득 승수라고도 해요. 무슨 소득을 한다? 총. 이게 총이라는 뜻이거든요, 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순소득은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영업소득 승수. 얘가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거기 파란 색깔의 순소득 승수에 파란 색깔이 많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따라해봐요. 자본회수 기간.
자, 그러면 자본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얘가 잘 나와요. 대빵 잘 나와. 별표 3개 쳐요. 니은말에다. 아주 VIP야, 얘가. 그래서, 얘는 길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아?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순소득 승수는 무슨 회수 기간과 똑같은 용어죠? 자본 회수 기간이죠. 맞습니까? 그럼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은 동일하죠? 그럼 얘는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따라서 순자는 짧을수록 좋다. 안 먹힌다. 자, 다시 할게. 순자는 짧을수록 좋다. 순이 뭐고요? 자가 뭐고요? 똑같은 용어죠? 그럼 두 가지 나오면 다 어떻게 해서 좋다? 짧을수록 좋다고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순소득은 아직 빚을 안 뺐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을 안 뺐기 때문에 자 제가 요거는 그냥요 총이 올라가요. 총.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야매가 이 저점의 야매가 조순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그 조수는 총리이시다. 그럼 조수는 뭐가 올라가겠어요? 총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총이 올라가고 전가구는 지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그래서 우리가 조순전후라는 걸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투자액이 올라가는데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죠?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총 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다 어떻게 적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끝났어.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앞에 소득이 내려간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조소득이 내려가고, 얘가 순소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는 세전현금 수지가 내려가고, 얘는 세후현금 수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잘 따라오셔서 눈물 나려고 합니다. 밑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따라서 역수관계. 그래서 이 수익률법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수익률법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어떤 거와 어떤 관계가 역수관계냐 볼게요. 지금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아까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예요. 누가 역수관계다? 순소득 승수.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종합자본환원율은 자, 따라해보세요. 순소득 승수와 역수다. 그럼 저랑 쟤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소득이라는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투자액이 내려가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누구와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제가?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총투자에 대한 순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지와 역수계예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 역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자 따라해보세요. 배당은 세전이 나와야 된다. 항상 배당은 세전을 갖고 와요. 그럼 제가 역수니까 제가 세전이 올라가고 현금 수지가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 내려가죠. 지금 지분 배당률 보고 계셔요? 자, 따라서 배당은 세전으로 간다. 그럼 세후가 나와야 돼요? 다 세전이 나와야 돼요. 세전 수익률과 세전 현금 수익 지분 투자 나오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세후는 세후로 나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세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 여기 지분 투자가 내려간다. 그래서 오른쪽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누구와 역수관계라고 돼 있나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와 역수관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분 투자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 비율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나요? 좀 펴보세요. 프린트.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리게 되면 철을 좀
철을 좀 하세요. 철을. 그죠? 철을 안 해놓으면 아침에 딱 오는데 집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요. 아, 이게 공법이냐, 개론해 보니까 처리하셨어요? 그럼 저번 주 프린트 1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를 보면 저번 주 프린트 처리해 놓으세요. 대답도 안 하시죠? 10번 문제 있어요? 갈게요. 10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번 문제 무슨 승수? 총소득 승수라고 되어 있어요? 총소자액이 올라갔죠? 그럼 그냥 앞에 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로 나눈다고 하셨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5페이지 이제 어림셈법의 한계점을 한번 가볼게요. 어림셈법은 제일 중요한 게 합해의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비교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계산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이제 합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자, 이거 볼게요. 비율을 갖고 따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대부 비율 찾았습니까? 자, 여기 있고, 밑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부채 비율.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얘네들이 다른 비율이고 관련이 됐다는 거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합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비율 분석합니다. 비율 분석. 비율 분석합니다. 대부 비율 찾으셨죠? 나중에 이제 얘가 오늘 계산 문제를 할 거거든요. LTV와 DTI를. 그래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돈을 빌리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갑돌이가 주택이 이제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요. 은행에 돈을 빌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가치고, 그 만약에 50% 빌려주면 반을 빌려주겠죠. 그러면 5천만 원 빌려주겠죠. 융자액이 이게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얘가 융자액이라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대부 비율서부터. 대부 비율 찾으셨어요? 대부 비율은 내가 투자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거예요? 지분 비율이에요? 저당 비율이에요? 융자 비율.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잔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자, 가볼게요. 자, 처음서부터 기간이 갈수록 그냥입니까? 돈을 갚아나갑니까? 그럼 시점에 따라서 대부 비율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 시점에 따라 잔금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채무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펼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달라요. 부채 비율은 쟤랑 다른 게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눕니다. 타인 자본을. 그래서 타인 자본이 부채고요. 부채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지분이에요. 자,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가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에서 50%를 빌렸다는 거는 5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러면은 50% 빌렸다는 거는 내 돈도 50%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이 돼서 딱 1배수 빌렸다는 것은 100%가 되고, 자, 만약에 80% 빌렸어요. 그럼 1억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강의에 좀 참여를 해보세요. 8천만 원이죠.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갔죠? 그럼 4배 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갈게. 1억의 80%는 8천만 원을 빌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나는 얼마 냈나요? 2천만 원 낸 거죠. 20%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4배. 따라서 400%. 이건 4배란 뜻이에요. 그럼 500%는 몇 배다? 5배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얘 비율과 얘 비율은 똑같은 비율이에요? 다른 비율이에요? 다른 비율이죠. 근데 관련은 안 된다? 관련은 된다. 얘가 높으니까 얘도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갈게요.
지금 밑에 그 박스를 밑에 보고 계셔요?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도 급격히 높아진다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본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아, 이게 나올 때도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봐봐. 만약에 대부 비율을 은행이 대출 시점에서 100%를 초과해서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줘. 나 투자 좀 하게,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 1억에서 5천이니까 지금 5천만 원 빌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시점에서 그냥이야 시간이 지금 지났어.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져. 떨어져서 이게 5천 떨어지고 4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이 급락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대출 시점에서 초과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